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거 아니에요. 요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나온다, 결과가. 요게 맞아요, 요게. 가격에다가 개수 곱해서 총 매출이 나오면은 그 매출을 합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좀 이상하게 나와요. 가격을 다 더한 거에다가 개수를 다 더한 걸 곱하면은 이게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이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답은 이걸로 제가 이따 바꿔서 올려드릴게요. 이게 맞고요. 여기서 그룹 바이를 오더 아이디가 아니라 이제 커스텀 아이디로 해주시면 두 번째 문제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각 고객별, 그러니까 고객별이면은 고객으로 그룹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고객 정보 필요하니까, 자, 요거 일단 이 각 주문별로 이제 고객, 어떤 고객이 주문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이너조인 하시고요. 일단 이너조인으로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커스터머스 필요하죠. 두 개의 연관성은 이 커스터머 아이디로 해주시면 된다. 시점 커스터머 아이디랑 시점 커스터머 아이디. 자, 그럼 830개의 결과. 주문이 830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돼요? 그룹핑 하시면 돼요. 그룹 바이 커스터머 아이디. 자, 근데 커스터머 아이디가 두 개가 있죠, 여러분. 오더에도 있고요, 커스터머에도 있습니다. 자, 그럼 뭘로 그룹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보는 거는 주문 건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문한 고객의 그 고객 번호 기준으로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 행을 압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문한 고객의 그 커스터머 아이디로 그룹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요걸로 하냐 요걸로 하냐 결과 달라집니다. 이거. 나는 그 주문 건수를 세려고 하는 거니까 5에 들어있는 걸로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1번 고객, 2번 고객, 3번 고객 하면서 압축이 됐고요. 여기에다 카운트를 하시면 되죠. 자, 별이면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고객 이름, 고객 아이디랑 고객 이름 정도만 보겠습니다. 점 커스터머 아이디, 이름은 5점, 시점이죠. 여기는 커스터머 네임. 자, 뭐 이런 식으로 1번 고객은 뭐 알프레즈 뭐고요? 6개의 주문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결과의 개수를 보시면 레코드가 89개다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91개잖아요, 고객. 2명 빠진 거죠? 한 번도 주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체 고객 다 보고 싶다. 주문을 하지 않았어도. 그럼 뭘로 하면 됩니까? 라이트 조인 하면 되죠. 왜? 오른쪽이 고객이고 왼쪽이 주문이니까 고객은 다 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왼쪽은 그거죠. 그러니까 주문한 고객들만 나오는 거고, 오른쪽은 91명의 고객을 전체 다 보고 싶다는 얘기니까 라이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룹핑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라이트로 하시면은 여기 고객 테이블엔 있는데 오더 테이블엔 없는 그런 데이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없는데 그룹핑을 할 수가 없죠.
없는 데이터로 그룹핑을 할 수 없으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딱 그 기준이 잡혀 있는 오른쪽 그 커스터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룹핑을 해야 되네요. 자, 이것도 제가 그룹핑을 하고 나면은 C로 바꿔주시고요. 대신 카운트는 또 5로 세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결과가 잘 나오게 돼요. 아우터 조인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없는 애들도 0인 거예요. 보이시죠? 얘는 주문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더 테이블에 830개 중에 일치하는 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도 C로 바꿔야 됩니다. 다 있는 걸 기준으로 봐야죠. 라이트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0자리를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57번 고객은 한 번도 주문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와야 된다. 이게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여기를 카운트 말고 좀 커스터머 아이디를 보시면은 주문 테이블에 57번에 해당하는 주문 행이 없기 때문에 붙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운트 할 때 널은 카운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세줘야 된다. 셀 때는 요걸 가지고 세주고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룹핑은 전체 다 있는 라이트를 기준으로 그룹핑을 해주셔야 된다.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다. 개수는 요걸로 해줘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변명까지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렇게 정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팔린 상품 톱3. 자, 요것도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죠? 상품별로 몇 개 팔렸는지 봐야 되죠. 상품별. 상품별이면은 상품으로 그룹핑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것도 빠르게 한번 해보죠. 주문 테이블을 먼저 봐야 돼요. 상품은 요 오더 디테일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세 개를 또 합쳐야 됩니다. 오더스, 오더 디테일스. 두 개로 될 수 있는지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더 디테일스에서 프로덕트 연결을 해주시고 어디.점 프로덕트 아이디랑 p.점 프로덕트 아이디를 연결을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를 세야겠죠? 개수. 자, 개수가 퀀터티. 이걸로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뭐 한번 이 상품별로 그룹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로 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도 만약에 이제 뭐 아우터 조인 해가지고 상품이 있고 없고 이런 걸 이제 따지시려면 아까 고객처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너 조인 하시면은 이거는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너 조인 기준으로 오더 디테일에 있는 거를 갖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 1번 상품, 2번 상품, 3번 상품. 그리고 퀀터티는 아직 45개가 전부 그 다 합산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룹핑을 하시면은 이제 집계를 하셔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퀀터티를 다 더해야겠죠? 썸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상품명이 안 나오니까 P.점 프로덕트 네임 해주시고, 체이스, 뭐 상품명이 다 이상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토탈 카운트가 뒤죽박죽이니까 오더 바이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디스크 디센딩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탑3를 하는 거니까 0개짜리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 끊어서 보시려면은 리미트 3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 조인, 뭐 그룹핑, 오토바이 그동안 배웠던 거를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요거 마지막으로 서브 쿼리라는 거 한번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 서브 쿼리는 요거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이 조인 문제랑 자, 같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서브 쿼리 예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복사해서 여기 그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거에. 자, 서브 쿼리라는 건 결국 서브라는 거는 이제 주가 아니라 부라는 얘기죠. 서브 쿼리의 반대는 이제 메인 쿼리가 될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게 이제 메인 쿼리예요, 그냥. 자, 메인 쿼리인데 이 메인 쿼리를 보조하기 위해서 또 작성하는 쿼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로로 둘러싸인 셀렉트 문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때 가로 친다라는 거는 먼저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쿼리문 안에서 좀 얻기 힘들거나 구조적으로 얻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값들을 먼저 또 다른 쿼리로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메인 쿼리에다가 이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브 쿼리는 크게 종류를 나누긴 하는데 셀렉트 쪽에서 쓰이는 쿼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단일값 쿼리고요. 그 다음에 프롬에서 쓰이는 게 있어요. 요거는 테이블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웨어에서 쓰이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뭐 단일값은 아니고 요거는 그냥 이제 뭐 딱히 제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뭐 조건에다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영역에서 크게 쓰입니다. 서브 쿼리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우리가 충분히 조인 같은 걸로 할 수 있는데 그 웬만하면 서브 쿼리로 할 수 있는 거 조인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서브 쿼리로만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꼭 서브 쿼리가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서브 쿼리를 썼을 때 굉장히 편해지고 쉬워지는, 쿼리문 작성하는 게 쉬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종 씁니다. 하지만 성능은 무조건 조인이 좋아요. 서브 쿼리보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뭐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원의 이름과 10번 부서명을 조회하래요. 이거 조인으로 하면 되죠. 근데 조인으로 안 하고 해도 돼요. 10번 부서잖아요. 그러면 사원 이름 이네임 from emp where
EMP 넘버가 10. EMP 넘버가 10이 아닌가봐요. DEPT 넘버인가? 이렇게 하면은 클락, 킹, 밀러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부서 이름은 이제 EMP가 없죠. 그래서 조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찾을 수 있다. dname from dept where dept 넘버가 10인 거. 자, 요것만 따로 실행해 볼게요, 여러분. 요것만 이렇게 긁어다가 F9 딱 누르시면은 오타 딱 누르시면은 어카운팅 딱 하나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가 어카운팅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클락은 어카운팅, 킹도 어카운팅, 밀러 어카운팅. 셋 다 10번 부서 똑같은 부서일 테니까 값은 똑같아도 되죠. 제가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값을 내가 직접 쳐서 넣는 것보다 찾아서, 이 값을 찾아서 셀렉트로 찾아가지고 넣어도 되겠죠.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딱 그 느낌이죠. 내가 직접 쓰는 대신 찾은 값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제가 아까 값을 딱 한 개만 적었죠. 이 셀렉트에 오는 이 서브 쿼리의 결과는 무조건 단일 값이어야 돼요. 행도 여러 개서는 안 되고요. 열도 여러 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딱 한 개 값. 단일 값. 요거를 이제 스칼라 값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막 스칼라 서브 쿼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런 용어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평균 월 급여보다 더 많은 월급여를 받는 사원의 번호. 자, 이거 되게 보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원 번호, 이네임, EMP 넘버, 이네임, 이름, 월급여 셀, 그럼 EMP 하시면 되고, 이거 쉽네. 웨어 하신 다음에 이거 AVG 하면 되잖아. 셀. 이거보다 셀이 큰 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안 됩니다. 이게 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있어요. 그죠? 순서가 있어가지고 뭐 테이블에서 먼저 데이터를 먼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로 꺼낸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웨어 할 때는 이렇게 그 뭐랄까 컬럼 하나씩 잡아가지고 연산하는 게 안 됩니다. 그 순서상.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럼 AVG, 그죠? 그래서 서브 쿼리 아니면 구할 수가 없는 형태. 그래서 이거 서브 쿼리를 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프롬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웨어 처리하는 방식이 있죠. 쉬운 건 웨어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서브 쿼리로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 사원의 평균 급여가 나옵니다. 이렇게 먼저 구해놓고, 서브 쿼리를 구해놓고 메인 쿼리의 일부분으로서 꽂아 넣은 다음에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프롬 처리는 뭐냐면, 프롬은 이제 서브 쿼리를 하면, 쿼리라는 게 결국 셀렉트 잘 하시면은 테이블처럼 나오잖아요, 결국. 그죠? 자, 요거 똑같이 해볼게요. AVG 셀 from EMP. 자, 요거는 평균이에요. 직원 평균. AVG라고 이름 지어볼게요.
참고로 여기 양 끝에 붙인 거는 이 따옴표가 아니라 1번 왼쪽에 있는 그레이브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별 해가지고, 아 이거 아니다. 죄송해요. 자, 여러분 요거 여기서 프롬 못 쓰겠다. 자,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일단 웨어에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걸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안 되네요. 자, 37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프롬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서 번호가 10번인 사원 중에 최대 급여를 받는 사원. 아, 이것도 아니네. 프롬은 그냥 여기서 쓰자. 그럼 35번에서. 자, 요거 이제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거 요거 스칼라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DPT 넘버가 10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그럼 요거를 디네임만 꺼내볼게요. DPT 넘버 꺼낼게요. 자, 요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전체로 할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냥 DPT로 할게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 결과, 셀렉트에서 나온 결과가 요게 또 하나의 테이블처럼 보이죠?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가로를 쳐서, 자, 어디에다 쓸 수 있냐면 셀렉트 프롬 뒤에다가 테이블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대신 이제 이 셀렉트의 결과를 테이블처럼 쓰시려면 여기 뒤에다 별명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테이블 별명을. 그래서 DPT라고 할게요. 자, 그럼 똑같이 나오죠. 요거에 대한 결과를 또 한번 셀렉트 한 거죠. 테이블로 삼아서. 테이블 이름은 DPT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굳이 이거 셀렉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에다 먼저 넣어야겠다. EMP를 먼저 넣고요. 이너 조인 해가지고 우리가 서브 쿼리로 뽑아놓은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2.dpt 넘버에서 이거는 그냥 D라고 할게요, 여러분. 너무 기니까 D.dpt 넘버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그냥 지금 보기만 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말고 만약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조건 처리를 해가지고 좀 더 행을 줄이고 필요한 열만 뽑아서 조금 더 테이블을 조정한 다음에 그 결과를 또 테이블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롬절에서 쓰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세 개의 차이 아시겠죠? 웨어에서 쓰는 경우, 프롬에서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쓰는 경우. 각각의 특징이 있고요. 셀렉트에서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이거 프롬에서 많이 쓰고요. 웨어에서 좀 많이 씁니다.
여기 밑에 것도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맥스로 찾아서 이걸로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를 하나만 같이 해보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안 와닿을 수가 있어서, 자, 역시 저희가 데이터는 여기 걸 쓰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 서브쿼리 한번 써보고,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자, 요거는 제가 이따 올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각 고객별 주문 건수예요. 자, 그래서 고객 그 주문을 안 한 고객이 둘이 있어요. 둘. 영인 고객이 22번이랑 좀 내려보면 여기 57번인데 얘가 뭐 91개니까 이렇게 스크롤 내려보면서 찾아볼 만하지. 근데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주문을 안 한 고객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은 해빙을 이용해서 CNT가 0인 거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자, 아니면 이제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빼주시면 되죠. 전체 고객에서 그 인호조인 해가지고 결과 아까 89개 나왔던 거, 거기에 있는 고객을 빼주면은 딱 2개가 나오겠죠. 그 차집합 형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다시 소환을 하겠습니다. 요 다양한 조인. 요걸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요걸로. 여기가 89개가 있는 거고요. 인호조인 여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주문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 빨간색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요 쿼리를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레프트 조인 한 다음에 키로 연결하고 마지막에 요 반대쪽에 있는 키를 널로 조건을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너 조인을 먼저 바꿀게요. 아니다. 전체 고객을 먼저 봐야겠다. 먼저 커스터머스를 한번 보시고요. 커스토머스. 자, 여기에서 뭘 빼줘야 할 거냐면 아까 조인한 결과 있죠. 자, 요거 일단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조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스토머스 이너 조인 오더 시점 커스터머 아이디랑 시점 커스터머 아이디. 자,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하거나 잠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러면 이제 아까 830개네. 자, 그룹 파일 해야죠. 이때는 뭐 아무걸로 해도 됩니다. 이때는 교집합이라서 둘 다 89개예요. 그래서 5점 커스터머 아이디로 할게요. 89개 딱 나왔죠. 그래서 주문한 고객 89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결과로 보시고요. 이게 뭐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뺄 거 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는요, 전체 고객. A가 지금 없죠? 자, 그럼 테이블 A, 요 select from 테이블 A 이거를 작성을 할게요. 자, 요거는 테이블 B입니다. 요건 B라고 해주시고 테이블 A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A가 아니라 커스터머 아이디죠. 커스터머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별명은 C라고 그냥 그대로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뭘 쓰면 됩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 뭘로 보면 돼요? 이거 하나의 테이블로 보시는 거예요. 이름을 B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하고, 주문을 한 고객, O 커스터머라고 할게요. 그냥 OC라고 할게요. OC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의 테이블이 됐으니까 요 테이블이랑 조인을 해야겠죠. 네, 여기서는 요거 구하고 싶으면 이제 레프트 조인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레프트 조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레프트 조인. 자 그 다음에 조인 테이블은 얘가 되겠죠. OC. 그 다음에 조건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on으로 일단 키 연결해 주시고, 시점 커스터머 아이디랑 OC.점 커스터머 아이디. 그 다음에 마지막 where b.key. b면 이제 여기서는 OC죠. 오른쪽 다음 거 뭐죠? 다음 거 테이블. 여기서 where OC.점 커스터머 아이디 is null. 어디를 쓸 수 있냐? 여기서 하나만 좀 뺄게요. 시점 커스터머 아이디를 여기서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아까 안 됐던 이유는 제가 셀렉트해서 커스터머랑 여기 오더스 연결을 했는데 둘 다 커스텀 아이디가 있잖아요. 둘 중에 뭘 빼올지 모르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커스텀에 있는 커스텀 아이디 빼와 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에서는 조인을 해서 이너 조인을 해서 그룹핑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하나의 테이블로 삼아서 커스터머스에서 이제 빼주는 거죠. 차집하고 요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where까지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OC.점 널 하면 22번 50초면 딱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거 연도별 매출이랑 월별 매출 있죠. 요것도 이제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서브 스트링으로 잘라서 연도별로 해주신 다음에 그 연도를 다시 서브 쿼리로
새로운 테이블로 삼아가지고 그 연도를 하나의 테이블로 삼아서 그룹핑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말로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오늘의 결론. 자, 조인 그리고 서브 쿼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테이블을 잘게 쪼갠 다음에 수월하게 데이터를 쪼개진 테이블로부터 수월하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사실상 저희가 하고 있는 RDBMS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정말 많이 사용돼요. 자, 그래서 꼭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서브 쿼리까지 했으면 SQL 기초는 다 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데이터를 대상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거. 내가 고객 입장이라면, 클라이언트 입장이라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떠올리신 다음에 이런 건 뭐 어떨까 하면서 찾아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이거를 가지고 DB 쪽 전문으로 해도 되고, 데이터 전문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해도 되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분야에 맞게.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